9째 강의. BPS를 활용해 실제 기업을 분석하는 방법. 지금까지 우리는 BPS의 기본 개념부터 계산 방법, BPS 증가의 의미, PBR과의 관계, 업종별 차이, 그리고 ROE와의 연결까지 차근차근 공부했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을 분석할 때 BPS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오늘은 가상의 기업 하나를 놓고 실제 투자자가 기업을 살펴보듯 순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업 이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목적은 종목 추천이 아니라 분석하는 순서를 익히는 것입니다. 가상의 A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업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렇다고 바로 매수 버튼을 누르지 않습니다. 먼저 숫자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로 확인할 것은 현재 BPS가 얼마인가? 입니다. A 기업의 현재 BPS가 2만 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당 장부상 순자산이 약 2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판단을 끝내면 안 됩니다. 2만 원이라는 숫자 자체만으로는 좋은지 나쁜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과거 BPS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3년 전에는 1만 2천 원, 2년 전에는 1만 5천 원, 작년에는 1만 8천 원, 올해는 2만 원. BPS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의 몫이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질문해야 합니다. 왜 증가했을까? 세 번째로 이익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BPS가 증가한 이유가 본업에서 벌어들인 이익 때문인지 확인합니다.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지,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만약 BPS는 계속 증가하는데 매출은 정체되고 영업이익도 줄어들고 있다면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합니다. 반대로 BPS가 증가하고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순이익도 증가하고 있다면 기업의 사업과 자산 가치가 함께 성장하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EPS도 등장합니다. EPS는 한 주가 만들어내는 이익입니다. BPS는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입니다. 따라서 실제 기업을 볼 때 BPS와 EPS를 함께 비교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BPS가 매년 증가하면서 EPS도 꾸준히 증가한다면 기업의 자산 가치와 주당 이익이 함께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BPS는 계속 증가하는데 EPS는 오랫동안 제자리라면 질문해야 합니다. 쌓인 자본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가? 그리고 네 번째 단계입니다. PBR을 확인합니다. A 기업의 BPS는 2만 원입니다. 현재 주가는 4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PBR은 2배 수준입니다. 이때 초보 투자자는 PBR 2배, 비싸다, 혹은 생각보다 싸다, 이렇게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왜 시장은 이 기업의 순자산에 이 배의 가격을 주고 있을까?입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 ROE를 확인합니다. ROE는 앞으로 별도의 시리즈에서 자세히 배우겠지만 지금은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는지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약 A 기업이 같은 업종의 다른 기업보다 자본을 이용해서 훨씬 높은 이익을 만들어내고 있다면 시장이 더 높은 PBR을 주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PBR은 높은데 ROE는 낮고 이익 성장도 멈추고 BPS 증가도 둔화되고 있다면 왜 시장이 높은 평가를 유지하고 있는지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같은 업종의 기업과 비교합니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은행과 바이오를 비교하면 안 됩니다. 반도체와 플랫폼을 단순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가능하면 비슷한 사업을 하는 기업끼리 비교합니다. A 기업의 PBR은 2배, 같은 업종의 B 기업은 1.5배, C 기업은 3배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단순히 A 기업은 B 기업보다 비싸고 C 기업보다 싸다, 이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왜 차이가 나는지 봅니다. 수익성은 누가 높은가? 이익 성장률은 누가 높은가? 재무 구조는 누가 좋은가? 시장 점유율은 어떤가? 미래 성장 가능성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함께 비교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과거의 자기 자신과도 비교합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현재 PBR이 2배라고 해서 그 숫자 하나만 보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PBR을 받았는지 살펴봅니다.
그리고 당시와 지금의 사업 환경도 비교합니다. 과거보다 이익 창출 능력이 좋아졌는지, 산업의 성장성이 높아졌는지, 기업의 경쟁력이 강해졌는지를 봅니다. 숫자는 같아도 기업의 상황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우리가 왜 여러 투자 지표를 차례대로 공부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퍼만 알아서는 부족합니다. PBR만 알아서도 부족합니다. EPS만 보고 기업을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BPS 하나만으로도 좋은 기업을 찾을 수 없습니다. EPS로 이익을 보고, BPS로 자산을 보고, 퍼로 이익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보고, PBR로 자산에 대한 시장의 평가를 보고, ROE로 자본의 효율성을 봅니다. 각각의 숫자가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을 찾았다고 해서 좋은 주식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도 주가가 이미 미래의 기대를 너무 많이 반영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숫자는 평범해 보여도 앞으로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분석과 함께 현재 주가가 무엇을 반영하고 있는가 이것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공부해온 주도주 관점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실적, 이익의 성장, 자산 가치의 성장, 산업의 성장성이 나타나는 기업에 시장 자금까지 강하게 들어온다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 더 깊게 공부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 지표 하나만 보고 매수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과 숫자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 시장의 평가를 봅니다. 오늘 배운 실제 기업 분석 순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현재 BPS를 확인합니다. 두 번째, 과거 BPS의 흐름을 봅니다. 세 번째,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 EPS의 흐름을 확인합니다. 네 번째, PBR을 확인합니다. 다섯 번째, ROE를 통해 자본의 효율성을 살펴봅니다. 여섯 번째,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일곱 번째, 과거의 자기 자신과 비교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왜 시장은 지금 이 기업에 이런 가격을 주고 있는가? 오늘 강의에서 가장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BPS는 매수 신호가 아닙니다. BPS는 기업을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분석의 출발점입니다. 숫자를 발견하고 숫자의 변화를 보고 변화의 이유를 찾고 다른 투자 지표와 연결합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처음에는 어렵게만 보였던 재무 지표들이 조금씩 하나의 이야기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음은 마지막 10째 강의 BPS 핵심 총정리와 실전 투자 활용법. 첫째 강의부터 9째 강의까지 배운 내용을 한 번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약속했던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그 의미까지 담아서 BPS 완전 정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째 강의 BPS 핵심 총정리와 실전 투자 활용법. 드디어 BPS 마지막 강의입니다. 첫째 강의부터 지금까지 BPS가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왜 증가하는지, PBR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업종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봐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 기업 분석에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까지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내용을 많이 배우기보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하나의 그림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BPS 공부가 끝났을 때 공식 하나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바라보는 방법 하나를 가지고 가는 것이 오늘의 목표입니다. 먼저 가장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BPS는 주당 순자산입니다. 기업의 순자산을 발행 주식수로 나눈 값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기업의 순자산 가운데 주식 한 주가 가지고 있는 몫입니다. 이것이 BPS의 출발점입니다. 하지만 10강을 공부한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기업의 BPS가 3만 원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예전 같으면 3만 원이구나 하고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질문이 달라집니다. 3년 전에는 얼마였을까? 2년 전에는 얼마였을까? 작년에는 얼마였을까? 올해는 왜 3만 원이 되었을까? 즉, 숫자보다 흐름을 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3년 전 BPS가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2년 전에는 2만 원, 작년에는 2만 5천 원, 올해는 3만 원,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관심을 가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왜 증가했을까? 기업이 본업에서 돈을 벌고 순이익이 증가하고
그 이익이 회사에 쌓이면서 BPS가 증가했다면 상대적으로 건강한 증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매각 같은 일회성 이익 때문에 갑자기 증가했다면 똑같은 BPS 증가라도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강조했습니다. 숫자의 변화보다 숫자가 변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반대로 BPS가 감소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번 감소했다고 해서 바로 나쁜 기업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큰 배당이 있었는지, 일시적인 손실이 있었는지,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는지, 자산 가치의 변화가 있었는지, 자본 구조가 변했는지, 주식수의 변화가 있었는지 원인을 확인합니다. 투자 지표는 판결문이 아닙니다. 질문을 만들어주는 도구입니다. 이제 PBR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BPS가 1만 원이고 주가가 2만 원이라면 PBR은 이 배 수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PBR이 배니까 비싸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PBR이 0.5배라고 해서 싸다 라고 바로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먼저 묻습니다. 왜 시장은 이 기업에 이런 평가를 주고 있을까?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PBR이 낮은 데에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을 수도 있고, 성장이 멈췄을 수도 있고, 산업 전망이 좋지 않을 수도 있고,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PBR 송에서 계속 반복했습니다. 낮다고 덥석 사지 마. 높다고 바로 겁내지 마. 숫자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ROE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BPS는 기업이 가진 자본의 크기를 한 주 기준으로 보여줍니다. ROE는 그 자본을 이용해서 기업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두 기업의 BPS가 같더라도 기업의 질은 완전히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기업은 많은 자본을 가지고 있지만 돈을 거의 벌지 못합니다. 다른 기업은 같은 규모의 자본으로 훨씬 많은 이익을 만들어냅니다. 투자자라면 무엇을 봐야 할까요? 자산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자산이 만들어내는 이익의 힘 이것까지 봐야 합니다. 여기에 EPS를 연결하면 더 재미있어집니다. EPS는 한 주가 만들어내는 이익, BPS는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 PER는 그 이익에 대한 시장의 평가, PBR은 그 순자산에 대한 시장의 평가, ROE는 자기 자본으로 이익을 만들어내는 효율성. 이제 투자 지표가 따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의 기업을 서로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는 도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투자 지표를 하나씩 공부하는 이유입니다. 퍼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PBR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EPS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BPS만 보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지표는 기업의 한 부분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 지표를 연결하면 기업의 모습이 조금씩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합니다. 업종이 다르면 BPS의 중요성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처럼 자산과 자본이 사업의 핵심인 기업이 있습니다. 반도체나 제조업처럼 공장과 설비가 중요한 기업도 있습니다. 반면 바이오 기업은 플랫폼 기술, 특허, 파이프라인, 임상 결과, 기술 수출 가능성처럼 장부상의 순자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가치가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와 플랫폼 기업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같은 BPS라도 업종이 다르면 의미가 달라진다. 기업을 비교할 때는 가능하면 같은 업종끼리 비교합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에서도 BPS만 비교하지 않습니다. PBR, EPS per ROE, 매출 성장, 영업이익 성장, 재무구조, 미래 성장성까지 함께 살펴봅니다. 이제 실제 투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주 간단한 순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업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저 BPS가 얼마인지 확인합니다. 그 다음 최근 몇 년 동안 증가했는지 감소했는지 봅니다. 그 다음 왜 그렇게 변했는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EPS와 순이익도 함께 증가하는지 봅니다. 다음으로 현재 PBR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같은 업종의 경쟁 기업과 비교합니다. 가능하다면 ROE를 통해 자본의 효율성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합니다. 이 기업의 현재 가격에는 어떤 미래가 반영되어 있는가? 여기까지 가면 BPS를 단순히 외운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활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좋은 기업을 찾았다고 해서 바로 매수할 필요는 없습니다. 좋은 기업과 좋은 매수 가격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업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의 기대가 지나치게 높게 반영되어 있다면 주가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PBR이라고 해서 무조건 기회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와 시장의 가격을 함께 봅니다. 주식 투자를 처음 공부하면 PER, PBR, EPS, BPS, ROE, 영어 약자들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씩 공부하고 나면 조금씩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EPS를 배우면 PER가 쉬워지고 BPS를 배우면 PBR이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ROE를 배우면 왜 어떤 기업은 높은 PBR을 받고 왜 어떤 기업은 낮은 PBR을 받는지 또 하나의 중요한 연결고리가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배우고 내일 하나 배우고 실제 기업에서 한번 찾아보고 다시 공부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숫자가 단순한 숫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숫자 뒤에 있는 기업의 이야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BPS 10강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세 문장만 기억하겠습니다. BPS는 한 주가 가지고 있는 순자산입니다. 높고 낮음보다 왜 변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산의 크기보다 그 자산으로 얼마나 잘 버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PER을 공부했습니다. PBR을 공부했습니다. EPS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BPS까지 연결했습니다. 투자 지표 하나를 배울 때마다 기업을 바라보는 눈이 하나씩 늘어납니다. 하루에 하나씩 투자 지표를 제대로 공부합니다. 스스로 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투자자가 되는 그날까지 공부는 오디오북으로, 복습은 노래로. 금융강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봉스 오디오북.